저희를 믿고 찾아와준 의뢰인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 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시작되면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다가 현재 선임되어 있는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보통 해당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지 현재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일 뿐이며,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해당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안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를 했던 그 관리단 집회 결의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합 건물에 관해서 이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인의 권한을 과연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관리비의 청구, 수령 및 이거를 집행하는 행위, 그와 더불어 가지고 재판상, 재판외에서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인은 그 집합건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위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각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부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계속해서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를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본안 사건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안 사건이 끝날 때까지 현재 관리인이 다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본안 사건이 결론이 나야 관리인에서 뭐 해임을 시키거나 내려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긴 한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일단은 가처분을 걸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럼 저희가 이 직무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할 때 좀 주로 어떤 사유, 어떤 이유로 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선임된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첫째, 건물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와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결권이라는 것은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을 되며, 반대로 이제 한 가지 요건만, 즉 이제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이상의 득표를 얻었으나 면적의 과반수가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동일한 한 20개 정도 호실로 된 한 1000제곱미터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2개 정도를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8개 정도를 8명이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 이제 총 구분 소유자는 9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그 말씀하셨던 과반수 이상인 12개 호실을 가진 한 사람이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는데 독단적으로 누군가를 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집회 결의를 했다라고 한 경우에, 물론 이제 면적 그 의결권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충족을 하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여기서 이제 9명의 과반수라고 한다면은 5명이 되겠죠. 근데 자기 혼자 한 명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족수에 미달을 했으나 이를 간과하고 진행된 총회
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업무를 집행을 하는 경우에 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구분 소유자가 해당 관리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를 해달라라고 간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사유 이런 건 또 없을까요? 또 이제 소송 중에 이제 많이 주장되는 사유가 네. 아까 이제 관리단 집회의 그 결의 요건, 이것도 되게 이제 복잡하다고 했는데 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그 자체도 좀 많이 소집 복잡을- 절차나 예, 이런 부분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집 절차나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관리단 집회가 열렸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문제 삼아서 위법하게 수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거를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 가지 사유만 뭐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모두 다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이제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대충 어떤 사유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라고 하면 현재 관리인은 여전히 직무집행을 계속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전히 해당 관리인은 형식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따라서 본안으로 제기한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네. 그 해당 관리인의 관리인 지위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관리인은 본안소송에서 관리단을 대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누가 관리단을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추가로 법원에다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해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와 관리단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서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도 신청을 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곧바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인용이 되면 정지가 되니까 네네. 관리단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음. 그래서 그걸 할 사람을 다시 뽑기 위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라는 네네. 가처분도 같이 하게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정욱 변호사님이랑 함께 이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또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영상 보고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고은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진수 변호사의 상담실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